자, 전국에 경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님, 또 원정일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렸어요. 네, 아주 뭐 하루 종일 좀 신경 많이 쓰였죠. 부산의 그 일조 전영수라고 제주에 일조 전영수라고 말도 참 옛날에 잘 탔었던 기수였어요. 예. 그 정영수 걸로 제가 재미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조교사로서도 좀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조교사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 서울 요즘에 그 서울이고 부산이고 제주고 이제 그 감사를 받는데 뭐 이제 뭐 수당 문제, 예, 그러죠? 그거죠. 예. 서울에 있는 구조 지용훈 조교사도 결국에는 이제 수당 문제로 그만둬버리란다. 그럼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수당 문제로 해서 이제 시간의 수당 이제 걸려서 이런 단순히 이제 수당 그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선택을 한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렸대요. 아, 다른 것 때문에 좀 걸리고. 압박에 뭐 예. 그러니까 나도 그 수당이라 해봐야 보니까 뭐 한 2천만 원 수준이던데 그걸로 죽을 일은 없고 뭐 다른 뭔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있었군요. 자, 아무튼 뭐 경마장에서 사건 사고는 뭐 끊임없이 또 나오는 거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원정일 기수 동기 중에서도 원정일 기수 동기가 아닌가요? 유훈이가 20기죠? 훈이 저희 동기. 19인가요? 맞아요. 네. 군대 갔다 와서 42조 개혁해가지고 한여름,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났었어요. 네, 한여름,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다가 그때 그 분당 그 재생병원에서 장례식장 조교하다가 이제. 자, 아무튼 뭐 경마장에서는 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거나 어쨌거나 또 저와 여러분들은 또 저희들과 여러분들은 할 일이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부산 1월 12일 금요전마가 진행이 되는데요. 뭐 하나가 경주가 깨졌어요. 육군 경주 1600대에서 깨지면서 3, 4경주가 분할이 됐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지난주에 잘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또 잘하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혹시 또 잘 못하셨던 분들은 또 이번 주에 또 새로운 또 판때기가 열리기 때문에 또 새롭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정일 위원이 10경주, 6경주, 10경주 승부를 준비했고요. 박 소장이 57경주, 그리고 임승진이가 48경주 이렇게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합니다. 아, 1300입니다. 6등 급의 10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순발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이제 3번부터입니다. 패스트 어웨이부터인데 분할 경주 2번 뛰었던 것에서도 이제 순발력 자체는 뭐 깔끔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선행력을 생각을 했을 때 3번마 패스트 어웨이가 가장 먼저 앞장을 뜰 수 있을 자막이에요. 5번마 흑설공주도 뭐 말 이름이 흑자가 들어와서 그런지 이거 흑 맞으니까 아주 젬병이 되어버렸고 직전 경주 앞에 나가는 승부가 계속해서 부산 경주로 속에서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선행을 출하하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안쪽에 게이트 이점을 주어진 3번마 패스트어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박 소장님께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참고를 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서울 주로가 평균 8cm고요. 부산 주로가 평균 7cm입니다. 근데 7cm와 8cm의 차이가 뭐 얼마나 크겠냐라고 뭐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차이가 좀 큽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굉장히 좀 크고 물의 질 뭐 이제 뭐 디테일적으로는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평균 1cm라는 그 차이가 상당히 좀 크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병마들 그리고 인기마들이 상당히 좀 성적을 좀 잘 보이는데 저는 얘가 좀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6번 트럼펫 메이저 1300을 도전을 하면서 계속 지금
뭐 이렇다 할 느낌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로 이제 꼽아줄 수 있는 애들이 이제 발주는 약한데 라스트가 좋은 이제 4번마 파이어 포인트나 5번 흑설공주 등이 이제 도전 세력인데 최근에 얘가 발주적인 부분에 굉장히 약했던 모습. 그러나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발주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뭐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강한 편성에서 3차까지 봤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장 교체된 김초록 기수의 6번 트럼펫 메이저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부산 주로 깊이까지 서울 깊이와 부산 깊이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셨고 원정희 전은 몇 센치예요? 저는 155cm입니다. 아니요. 그거요. 그런 얘기 있던데 엄지손가락에 3개라고. 지금 또 엄지손가락 보시는 분들 계시대요. 주로 차이는 7cm하고 8cm가 크다. 예, 저는 크게 느낍니다. 크죠. 예, 근데 이제 사람 그거의 차이는 7cm, 8cm하고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별 의미 없지. 예,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아니라. 예, 7cm나 8cm나. 그래도 이렇게 한 뺨 정도는. 자, 아무튼 갑자기 센치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 생각이 탁 났어요. 그래서 꼭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 아무튼 3번 베스트 어웨이와 6번 트럼펫 메이저. 트럼펫 메이저는 이제 지난 10월달에 기립 늦발이 그렇죠. 됐고 또 이번에 이제 석 달 만에 나오는데 보니까 뭐 무릎이 좀 까진 것 때문에 좀 쉬고 나온다라는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애들 중에 저는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5번 흑설공주, 자, 흑을 맞으니까 잼뱅이더라 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흑을 안 맞을 것 같아요. 3번만 베스트 어웨이가 앞선 정리해주면 5번 외곽으로 빠른 말이 없어요. 덮일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3번 나가고 5번 이렇게 붙는, 외곽으로 붙는 그런 전형가 나오면은 이게 뛰는 거 보니까 힘이 굉장히 좋아요. 듀얼리티 자마들이 항상 그러합니다. 힘이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흙을 그렇게 쳐맞고도 안쪽에서 막 올라오는데 야, 너 힘은 대단한 놈이구나 라고 제가 복귀 노트에 좀 써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5번 흑설공주. 진겸이의 어떤 그 최근에 말타는 모습의 상승세까지 감안해서 저는 흑설공주를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 3세마 7마리입니다. 또 박소장 듣습니다. 자, 3번마 우승텐입니다. 역시 이제 주로가 크게 변하기 전까지는 계속 선두권에 나설 수 있고 또 레이스를 좀 안정감 있게 앞쪽에서 풀어갈 수 있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3번마 우승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편성, 7마리 편성이면은 충분히 선두권 전개를 해낼 수 있다. 3번마 우승텐 먼저 봅니다. 원장님. 네,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애들 중에는 이제 19조 신의 마방의 신마로서는 2번 셔플러너가 있겠고요. 데뷔 전에 이제 앞에 가서 무너졌던 4번 다이아몬드 킹 이두 정도가 이제 앞선을 좀 장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1300m라는 걸 좀 포인트를 두자면 데뷔전 1300m에서 히든 챔프라는 말을 만나면서 12마신을 졌죠. 상대가 강했다라는 느낌입니다. 6번 그레이트 록이라는 놈인데요. 그레이트 킹이라는 1등급 마필하고 이제 같이 병합을 하는데 같이 또 병합을 했던 게 이제 그 영광의 보스라는 애가 또 같이 삼두가 이제 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가 병합을 하는데 그레이트 록이 신예와답지 않게 여유만만입니다. 오히려 영광의 보스가 밀리고 그레이트 킹을 옆에서 다 바짝 붙여서 쫓아가는 느낌이 데뷔전 1300에 뭐 강한 편성 만나서 좀 힘을 오버해가지고 막판에 좀 무너졌는데 상대마들이 신의 말하면 이번 6번 그레이트 록은 따라간 전개가 아닌 그냥 곧장 쏘고 나가는 전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6번 그레이트 록 말씀드립니다. 6번 막 그레이트 록. 박 소장은 3번 우승텐 실력이 나왔고 6번 막 그레이트 록은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굉장히 큰 말이라고 제가 데뷔 초부터 데뷔전 뛰길 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리틀 포크 잠하다 보니까 그 트리플 라인을 배출했던 그런 몸합니다. 정영식 마주가 좀 동께나 좀 들여서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지금 말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좀 액수를 지불하고 들은 맛이 아닌가 싶고
뭐 데뷔 이전째 훨씬 완성도 높은 기량을 보이고 있어서 혈통 기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는 데 대해서 공감의 한 표를 던지겠고, 나머지 중에 5번 아이스레고요. 지금 28초 한문선이 낼 건데 직전에 태경이가 타고 1000m에서 스타트 자체가 불량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그 시간과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1300으로 거리를 늘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발주 연습을 병행하면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옵니다. 서울에서 내려간 김철호, 지난주 말 타는 거 보니까 진짜 의욕에 차 있습니다. 의욕에 차 있는 우리 김철호의 말머리까지 감안했을 때 아이스 레그 거리 늘리고 등짝 바꾸고 나온다는 점 꼭 필수 체크 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정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에 7마리. 여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6등급 1600 레이스가 하나 깨지면서 이번 3경주와 다음 4경주가 분할이 됐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좀 시네마들 쪽에 좀 관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이 빅풋이라는 애가 이제 우승 라인 1등급과 병합을 하는데 신개벽이라는 애도 이제 그린 4등급 애랑 이제 병합을 하는데 둘 다 너무 좋더라고요. 시네마답지 않은 어떤 탄력감을 보여주고 있는 조교대 모습이고 해서 두 마리 다 모두 다가 이제 시네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발전 기대치가 높다라고 보는 거는 4번마 빅풋입니다. 바로 통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스타트 능력이 됐고요. 주행검사 당시 어떤 모습을 보면 무려 200m를 그냥 편안하게 그냥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번마 빅풋의 강공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박수. 미스탱크가 댕받고 자꾸 덜미를 잡히고 급기에 직전에는 또 4착으로까지 밀려나다 보니까 이번 편성에서도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편성 속에서는 미스탱크가 여기서는 뭐 충분히 믿을 만한 충막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발력과 스타트 능력은 충분히 검증이 됐고, 직전 경주는 결국 이제 뚜껑을 열고 봤더니 썬더플라이가 진짜 세더라, 이건 증명이 됐습니다. 탱이바이트라는 또 강력한 대가리짜리 마필이 배낭판을 좀 움직이고 있었던 가운데 그 당시 이제 3착에 썼던 운석도 그거 띄고 또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직전 경주 때도 그 치열한 스타트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냈더니만은 이겨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선입권 말들이 그냥 다 바짝 쫓아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압박을 견뎌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된 겁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 나가고 나면은 뭐 그렇게 미스탱크를 죽이려고 덤벼들 만한 애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 아주 편안하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번하고 4번 미스탱크의 빅풋 설명이 나왔고, 6번마 위닝 주행검사 모습이 굉장했습니다. 지난 9월 9일날 정동철이가 한 바퀴 내내 붙들고 여유를 보였던 그러한 이즈를 보였단 말인데, 데뷔전 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9월 29일 데뷔전 때 어느 정도 팔렸단 말인데 걔 실망을 줬습니다. 물론 거기가 1200이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이해도 가는 구석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윙이 지난번에 뛰고 한 넉 달 만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가벼운 찰과상으로 좀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찰과상은 이미 완치가 됐고, 또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칼을 갈아야 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뭐 데뷔전 이런 말들은 데뷔전의 성적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아직 덜 만들어졌었고 경주 경험이 아예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9월 29일 데뷔전은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번에는 이제 진짜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주에서도 제가 김철호의 파이팅을 한번 기대했었는데 3경주에서도 김철호의 파이팅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경주고요. 8마리입니다.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메인 승부로 한번 때려먹자라고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퀸도 조금 주목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뷔전에서 그렇게 못 뛴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가 얼마나 좋아졌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데뷔전 스타트는 일시적인 늑발이라고 보기 때문에 스타트 이후엔 또 바로 스피드로 연결이 됩니다.
31주에서 잘 만져가지고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하는 만큼 이번 경주는 깔끔한 스타트에 이어서 최적 전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언제? 저는 시네마 하나 또 오늘 좀 시네마 쪽에 좀 포인트를 좀 자꾸 둬가지고 7번마 스위트파크 얘를 좀 째려보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여러두와 이제 병합을 좀 시행을 했어요. 근성좀 보강을 좀 해갖고 나오는 애인데 그런 파트너들 이제 6등급 파트너들하고 이제 병합을 쭉 하는데 가장 여유가 많았습니다. 뭐 어찌됐건 요런 이제 시네마들의 어떤 포인트는 스타트적인 부분이에요. 일단은 스타트는 주행 검사 때 검증이 됐죠. 그리고 안쪽으로 갇히지 않았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언급이 나왔던 이제 퀸더킨이 선행갈 공산이 큽니다. 근데 나머지 애들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금씩 짚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 7번 스위트파크는 좀 준비가 좀 짱짱합니다. 나름대로 좀 잘하고 나왔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7번 스위트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사경주를 제가 임승진이가 이제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3경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경주가 원래 하나였는데 6등급 1600 레이스가 깨지면서 분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도 승부의 포인트가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분할이 되지 않았다면은 3경주에 뛰었던 애들하고 같이 편성이 됐다면 좀 간당간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분할이 되면서 3경주 7마리, 여기 4경주 8마리로 이제 적당하게 두수가 나눠졌고, 자, 그렇다면은 이 정도 조건이라면은 좀 부족해도 남들보다 좀 한 발 먼저 공략을 해봐도 충분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공략한다는 건 보여주기 전에 먼저 때려 먹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배당이 있을 때 한번 봐버리자라는 건데 이번 사경주가 딱 그러한 상황에 걸려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편성을 딱 보니까 의외로 또 불안한 인기마 바람제비들이 몇 마리가 바람을 잡아줄 상황까지 이러한 조건이 감안했을 때 이거는 뭐 무조건 때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확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경주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했고 뭐 나와 있는 망아지들 처음 뛰는 망아지들 그리고 또 몇 번 뛰었던 기존 말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모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만은 본회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장 속보를 통해서 그 내용 속 시원하게 까 발려드리고 실전에서 제대로 되는 한고라 막콘까지 막고를 좀 짜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승부입니다. 사경주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한고라 하고 금요일마 접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고요. 1600입니다. 5등급의 10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금요일마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혼전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이 좀 높게 나와줄 상황인데요. 5번 히든 챔피언 승급전이라도 저는 세게 보겠습니다.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1600m건 1800m건 단거리 1000m건 앞에 가는 게 일단은 공략에 좀 포인트가 돼야 되겠고요. 승급전에 이제 조금은 덜덜하게 좀 팔릴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2마신의 어떤 느낌은요. 히든 챔피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저는 뭐 놓고 때려도 뭐 하자가 없다.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박 소장이 이제 어떤 말을 갖고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이번 히든 챔프 1조의 그 영천더비라고 굉장히 비싼 말이 있습니다. 히든 챔프하고 같은 시기에 입사를 했단 말인데 뭐 막강한 기대주 그러니까 올해 3세마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막강 잠재력을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편성에서 오버 히든 챔프가 잘못된다. 뭐 저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역시도 오버 히든 챔프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이유 듣겠습니다. 네, 그렇죠. 5번마 히든 챔프를 여기서 뭐 의심한다는 것은 경마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그냥 무시하고 복권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끊어낸 주파 기록이 있고 벌려낸 12마신 차가 있는데 이걸 뭐 무슨 근거로 여기서는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뭐 승급전이고 1600m 아직 안 뛰어봤기 때문에 변수라는 것은 항상 매경주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나머지 마필들을 히든 챔피언보다 점수 더 실어줘서 세게 볼 만한 근거도 아예 없는 경주입니다. 5번마 히든 챔피언을 축으로 후착을 압축해서 들어가는 경주인데
히든 챔피언 말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누가 조금 더 낫나, 나머지는 전부 다 액면 자체가 딱 거기서 거기죠. 누가 조금 더 낫나를 찾는 경주가 아니고 히든 챔프가 다시 한번 완승을 거두는 가운데서 누가 좀 더 후차권에서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나, 이걸 포인트 삼아서 때리는 경주입니다. 히든 챔프가 취임마가 아니죠. 그리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행을 갈지 아니면은 차분하게 가속을 살려서 선입으로 또 요리를 할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든 챔프하고 각질이 부딪히는 마필은 자연스럽게 이번 경주는 입상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5번마 히든 챔프가 이미 5마신 이상 쌍대가리 다시 한번 온다라는 전제 깔고 꼬리 마필 가운데서 가장 어울리는 전개 두 마리를 좀 강하게 추천드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역시 우리 박 소장도 히든 챔프는 의심하지 않는다, 인정하고 가면서 전개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고, 전개라는 게요, 그래요, 말의 능력을 정확하게, 말의 어떤 습성과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못하면 전개 자체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전개 하니까 뭐 그냥 개나 고동이나 전개를 그리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말의 능력과 어떤 그 조건, 상황 등을 정확하게 평가해야만이 전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박 소장이 그러한 측면에서 나머지 말들의 전력과 어떤 습성 완벽하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요, 오경주 방송 메인입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일궈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 암말 경주 11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금요정마 작심 메인 오브 메인 중에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1300m입니다. 5등급 11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이 11두 자체들이 모두 다가 저는 굉장한 기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뚜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애가 없어요. 자, 일단 뭐 한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옥단여걸 같은 경우도 이제 승급전이긴 한데 직전에 좀 이겨놓은 게 있어서 인기를 모을 것이고요. 가속 트리플도 이제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조인권 바람에 확실하게 좀 인기를 모을 것이고, 최은경의 이제 비바 빅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선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옥단여걸 10조 김남중 마방에서 두 마리를 또 딱 꺼내들었고, 외곽의 10번 체리블로썸이 대상경주 출전했던 애라서 일반 경주 나오면 또 팔립니다. 요런 애들이 이제 인기를 모아줘요. 제가 이제 한 몇 마리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5마리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는 이제 가도 안 되는 것들이 저 2마리 정도가 딱 걸려 들었습니다. 완전히 좀 삭제 처리를 해놓고 들어갈게요. 자, 남은 애들 가지고 공략을 하는데요, 남은 애들 중에 자신할 수 있는 충마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자, 전부 다들 뭐 하나씩은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전을 뛰는 동안, 14전을 뛰는 동안, 뭐 9전을 뛰는 동안 크게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의 암말들의 어떤 특성들, 약하다라는 거예요. 레이스 편성 자체가. 자,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애들 중에는 충마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드리겠고요. 언급됐던 말 중에도 잘라낼 놈이 2마리가 있습니다. 자, 중반부 6경주에서 여기서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상당한 느낌과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6경주를 방송 메인, 그것도 메인 오브 메인 승부로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했고 확신에 찬 이유들을 설명을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당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300에 4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또 우리 박 소장이 5경주 준메인에, 그러니까 5경주 메인에 이은 7경주 방송 메인 오브 메인, 거의 연타급의 승부를 준비했는데 후반부 되기 전에 뭐 판때기를 한번 뜯어보려고 작정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한 달이 건너서 7경주 이제 메인 오브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2번마 윈디파크하고 또 역시 10번마 다이나믹 스타 2마리 쪽으로 조금 더 인기도가 많이 쏠릴 겁니다. 그러나 전개 변수가 또 내재되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210 막권에다가 한방 승부를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역시 이제 깜빡이 유력한 210 막권으로 승부를 보자고 제가 지정한 건 아니겠죠.
일단 살말과 뺄말이 좀 명확하게 나눠지는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배당만 좀 체크를 해보고 아주 큰 배당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을 하면서 같이 승부를 볼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배당 승부가 될 것이고요.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구멍수 많이 늘리지 않고 좀 깔끔하게 추천을 드릴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현장까지 제가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배당 마필 하나가 있어서 그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7경주 11번 꼭대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 정복주 방송 때 이제 5폴드라는 말하고 위닝 넘버 두 마리가 같이 나왔을 때 5폴드는 앞에 나가서 승부를 봐가지고 배당 낼 말이고 위닝 넘버는 바닥 취입이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추적하자 했는데 그 다음번인가요? 5폴드가 꽂았고 위닝 넘버는 또 바로 지난주에 아주 뭐 로켓처럼 막판에 날라왔는데 조금 늦어서 3착을 왔죠. 그렇게 이제 관리마로 제가 좀 삼고 있는 마필 몇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11번 꼭대기입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이제 취입으로 탐색을 했었던 마필인데 정작 승부를 볼 때는 무조건 밀어붙여서 3선까지는 붙여가지고 조질 마필입니다. 절대 바닥에서 한 발 쓰는 마필 아니에요. 이번 경주가 2번 10번 외에는 딱 보이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51kg면은 아낄 것 없는 그런 자막이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체중 좀 꼭 좀 체크하시고 저도 3복승 기본으로 해서 배당으로 꼭 좀 노릴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추적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7경주 박 소장이 책임지고 한번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포인트는 꼭대기네요. 네, 꼭대기가 3복승 와주면 더 크게 한구라가 되고 꼭대기가 쌍을 와버리면 쌍까지는 못와요. 복승식 오면 당연히 좋고요. 아니 뭐 쌍까지도 못 이렇게 뭐가 있어요? 꼭대기가 명색이 꼭대기인데 19조에 있다가 19조에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번 이게 옮겨온 지가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요. 네, 좀 됐죠. 구조에서도 뭔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까지는 제가 힘을 좀 실어드리고 뭐 꼭대기를 강하게 노리는 어떤 식으로든 노리는 게 우리 박 소장의 방송 메인 오브 메인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뭐 포인트의 내용 한 절반 정도를 거의 오픈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 안말 경주 8마리가 출전합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연속되는 이제 메인 퍼레이드입니다. 우리 원정일이가 6경주 메인, 또 박 소장이 7경주 메인, 또 임승진이가 8경주 연속되는 메인 퍼레이드인데 제발 6경주 원정일이 거, 또 7경주 박 소장 거 좀 시원하게 적중이 돼서 이번 8경주 진짜 부담 없이 좀 함께 하셨으면 해요. 왜냐면 제가 이번 8경주를 작심 배당 승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말 8마리 나왔고 지금 여기 뭐 8번 부경대박이라든가 뭐 5번 로얄텔리라든가 또 2번 차트드림 1번 천사회 뭐 단거리에서 한댕발 하는 애들 나왔는데 뭔 배당이 나오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배당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배당의 포인트를 맞춰놓고 들어가는데 노림수 말은 뭐 딱 한 마리 정해졌어요. 이미 직전 경주를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말고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이거 가자. 이번에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다음에 조건 맞춰서 나오면 그때 노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말 얘기 나옵니다. 자,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뭐 그리고 또 기본기 또 아방이 기대감 또 여기 경주거리 1000m 이런 조건에서 무조건 절대로 애면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인기도에서는 살벌하게 밀려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성적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을 그런 인기도입니다. 인기도와 상관없이 그 말 놓고 승부로 준비했고 또 기다리고 있던 말이니만큼 후회 없는 승부로 해서 기다린 그 어떤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요일 방송 메인 오브 메인입니다. 함께 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또 짭짤한 배당으로 한구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600에 4등급에 9마리입니다. 원정일 네, 1번 하늘놀이가 이제 승급전이긴 한데요. 4등급 승급전 치고는 편승강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1600m의 거리 경험도 충분히 있고 휴양 갔다 와서
확실하게 좀 느낌적으로 좀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휴양 갔다 와서도 이제 부담 중량적인 부분 때문에 좀 말이 좀 무겁게 나가는 느낌이 좀 컸어요. 근데 이번에 감량도 좀 좋고요. 병합을 했던 이제 메탈리차랑 병합을 하는데 상당히 좀 여유 있는 모습. 휴양을 잘 갔다 왔다, 잘 쉬고 왔다. 이번에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감량의 2점 그리고 게이트의 2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장. 4번마 라이징 프린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이제 앞선에서 레이스가 끝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마 배가원을 배가원이 좀 팔리겠죠. 그래도 승급전이어도 죽자고 좌구보만 쓰다가 이번에 좀 주법의 변화가 조금 관찰이 돼서 조금 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 반면에 마표 자체가 1300m 이하짜리다라는 인식이 제가 워낙 강해서 조금 고민 중입니다. 선두권 자체가 줄 서서 레이스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점까지 좀 감안해가지고 직선에서 올라올 마필은 뭐 4번마 라이징 프리스 이거 딱 한 마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번을 어떤 형태로든 뭐 삼복승도 좋고요. 좀 꼭 현장 막권 때 가져가시라는 말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임승진이는 이제 9번마 에이스의 선물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직전에 인기를 모으고 아주 개판의 성적이 나와버렸는데 당시에 편성을 뜯어보면은요 편성이 의외로 좀 짱짱했습니다. 영희시대가 나왔고 또 26조의 사랑미소라는 신의 기대주가 나왔던 그 편성에서 들이대다가 결국에는 이제 밀려버렸는데 자, 이번에는 저는 편성 강도가 전보다 훨씬 더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경주 거리가 1600인데 얘는 이미 장거리까지 충분히 뛰어봤단 말이고 또 경남 도지사배 비록 안말경주였지만 거기 나가서도 나름대로 좀 힘도 썼단 말이고 그래서 저는 9번마 에이스의 선물 편성의 어떤 이점 이번에 훨씬 약해진 편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에이스의 선물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1800입니다. 3등급의 8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년이 준비한 금요일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 박 소장의 시각은 어떤가 듣겠습니다. 네. 일단 4번마 포나인즈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병합 쪽일 때는 참 못 가요. 지난번에도 뭐 택도 아닌 모습을 보여가지고 야 저거 좀 깜빡이 지키겠나 했는데 결국 깜빡이를 지키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뛸 걸음만큼은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뭐 로열 하트보다는 먼저 결승선을 통과를 했고 걸음발 측면에서도 뭐 모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기승하는 주인공 기수가 좀 서둘러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요거 포나이즈를 좀 꼭 한번 배팅해보자 19점 앞필 이런 측면도 좀 많이 당겨가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센 말이었기 때문에 포나이즈 이번엔 좀 세게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8번마 시선 포착을 이번에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명색이 2군까지 올라갔던 말이고 지금 강급돼서 4번을 뛰고 있는데 강급 후에 4번 동안에 저는 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강급이 됐지만 말 자체가 완전히 조시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말인데 이번에 보니까 말이 조시가 좀 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감량 기수인 정도윤으로 지금 바꿔놨는데 전진구가 지금 감량 기수로서 좀 잘 나가고 있지만 저는 정도윤이의 그 차분한 말머리가 정말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또 정도윤이 갖고 또 임승진이가 또 재미를 많이 봤던 상황이고 좀 모든 어떤 그 갬블과 어떤 그 도박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사대가 있는데 호흡이 임승진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정도윤으로 바꾼 8번 시선포착은 강급 5번째지만 이번에는 한번 눈길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를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인데요. 지금 바로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부 굉장히 중요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이제 4번 포나인즈 로열 하트가 다시 한번 맞짱을 좀 붙기 때문에 뭐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좀 높고 승급전에 조금 아쉬웠죠. 7번 우사인 너트라든지 언급에 나왔던 8번 시선포착 게이트 조건이 다시 한번 좀 좋아지면서 이번 베이킹즈가 또 바람에 불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애들이 인기를 모읍니다. 언급드렸던 애들 안에서 끝나요. 근데
충마로 4번 포나인즈나 5번 로열 하트를 가져가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충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 충마로서까지 제가 뽑아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포나인즈 쏘고 나가고 로열 하트 따라 나가면서 베이킹즈가 붙어가는 그림, 그 그림은 안 나온다. 거기에 우사인 너트가 다시 한번 욕심을 또 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이 좀 치열한 틈을 분명히 타줄 수 있겠다. 8번 시선 포착에 막판 추임력까지 여러분께 좀 현장에서 조목조목 요목조목 따지면서 적중까지 만들어내겠다. 먹을 수 있는 배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말 저 말 한 마리 한 마리 짚어가면서 설명이 됐고 그러면서 10경주를 메인으로 해도 충분할 만큼의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게 우리 원정이전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10경주 저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이전의 10경주입니다. 함께 하셔서 또 시원하게 잡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600개 2등급이고요. 저 모두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자, 저는 안쪽에 2번마 인더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좀 여러 가지로 단점도 있고 해서 이렇게 19점 마필 치고는 뭐 좋은 행보를 꾸준하게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데 2등급에서는 한번 먹을 정도가 됩니다. 단 센 말이 없을 때고요. 근데 이번 경주가 바로 그렇죠. 센 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덤비다가 레이스가 좀 우당탕 쿵탕 그렇게 전개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림 속에서 인코스만 잘 물고 간다면은 요거는 이제 취입은 안 돼요. 취입으로 한 발을 쓸 만큼의 좋은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4코너 전후로 해서는 2선까지는 붙어가지고 줘줘야 되는데 그 전기가 이번 경주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선두권에 갈 마필 뭐 1번에 1번에 9번 그리고 11번 정도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더백 가지고 출시대가 야무지게 경제적인 전개를 펼쳐볼 수 있는 조건이다. 2번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네, 저는 이제 종합지 백판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앞에 가는 게 이제 6번 트리플 파티, 바람의 전설, 최강 포스원 뭐 얘네들이 이제 일단은 뭐 액면상에 보여지는 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애인데요. 두 번 실격 나왔습니다. 안쪽 1번 막 프라이빗 댄서라는 애인데. 이번에 이제 김동영이가 원게이트 딱 받아놨고 직전에 그 실격 이제 무려 이제 33마신 졌고 5월달에는 뭐 90마신가 경주가 이제 아예 그냥 잘못된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그 앰뷸런스보다도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프라이빗 댄서를 제가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번에 좀 200m를 좀 줄이고 내려왔다라는 거 그리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김동영이가 마음만 먹는다라면 얘가 선행을 그냥 완빵으로 쏘고 나갈 수 있는 스타트 능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는 999가 될 것 같은데 꼭 그 승식의 활용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1번 프라이빗 댄서 배당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앰뷸런스보다 늦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앰뷸런스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앰뷸런스는 이제 뛰는 말들 사고 날까봐 혹시 자빠지면 그거 태우려고 맨 뒤에 가는데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 뒤에 말이 있네. 하여튼 이 경마꾼들은 이렇게 말을 참 잘해요. 박수환도 말 잘하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1번에 꽂혀가지고. 나는 이제 진짜로 앰뷸런스보다 뒤에 왔다고 그래서 그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는 없을 텐데. 자, 좋습니다. 1번하고 2번 안쪽에 있는 말들이 이제 설명이 됐고 저는 마지막 경주를 개인적으로 좀 승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 이유인 말이 저는 12번 막 기가 스피드라는 말이에요. 작년 5월달에 외부 나갔다가 10월달에 돌아왔습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세 번을 뛰면서 컨디션을 이제 거의 끌어올렸다고 봐요. 이번 새벽 조교 때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그 집에서 그 병합 전문마라고 좀 이름을 붙여놓은 말이 있어요. 일군 반지의 제왕이라는 말인데
아마도 지난주엔가 지지난주엔가도 반지 해제왕하고 뭐가 병합을 때렸는데 그 병합시킨 말이 그대로 갖다 꽂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지 해제왕은 이미 1군에서 이제 맛이 갔는데 병합 파트너로서는 상당한 어떤 그 쓸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지 해제왕하고 연일 병합을 하면서 그야말로 예전 조시바를 완전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가스피드라는 말 자체가 이 예전부터 안쪽에서 박히면 흙을 못 맞습니다. 외곽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2번 기가스피드를 마지막 경주는 좀 강하게 노릴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월 12일 금요일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은 또 토요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